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 수급은 정치였는데 BNP 파리바의 매수가 있었고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 우위가 형성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6,000원의 물량을 누가 걷어가느냐의 기준이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실리콘2는 지금까지의 흐름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그 기준으로 주가 변동성 확장이 계속 나왔었는데, 한 5% 정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모펀드가 100만 주 가까운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단기 변동성 확장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그 부분은 외국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쌍끌이의 수급이 지금 형성되는 맥락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고 그리고 조금 눌려져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재차 앞전 고점을 넘긴 흐름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저점에서부터 매수 사인을 계속 내면서 45,900원까지 매수 사인을 냈어요. 지금 46,000원 공방이고,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린다 해도 46,000원 공방까지의 기준의 프로그램 쪽은 거의 관망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돼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46,300원을 재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나올 텐데, 매도 물량이 좀 위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터트려주고 수반하면서 들어 올리는 흐름이 연출되어 줘야 되니까, 지금 거래는 이제 수반시키고 움직임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영선 위에서 잘 움직임 같고, 한 템포 또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 그 수급이 기관 쪽뿐만 아닌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46,300원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46,300원 살짝 넘기기만 해도 재차 이제 매수 사인을 내더라도 크게 뭐 무리 없는 흐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충분히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의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46,000원일 때의 기준을 놓고 잡아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61.40%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APR 상한가 가는 날 5월 8일 날이죠. 그때 이제 움직임 나온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잘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기 쪽에 계속 떴는데 변동 신고가를 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색기를 다 모아놓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제 다시 확인을 할 거고, 38,200원 지금 얼마죠? 46,000원이죠. 그러니까 대략 8,000원 정도, 20% 정도의 흐름입니다. 뭐 엄청난 변동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39,700원, 또 42,200원, 26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28일 기준에 44,000원, 그리고 46,000원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의 확장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저평가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성장성의 부분이 이제 부각된다라는 거는 화장품 유통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 관세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고 가성비가 좋아서 한류 열풍을 틈타서 그 부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매출 1조를 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긴 합니다. 영업이익도 1,800억. 근데 이게 이제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니고 이 성장성을 명분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조금 감소되고, 또 사업 부문별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브랜드를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성장도 굉장히 눈에 띄고 고무적이다, 이런 해석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명분이 생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4월 달에 일단은 뭐 출렁거렸을 때 이제 29,950원 이렇게 검색해 포착이 됐었고, 저때 이제 에이벨바이오는 56,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에이벨바이오 지금 84,000원까지 찍고 올라갔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30만 원대에서 쭉 치고 올라온 그런 흐름이고요. 실리콘투 34,400원에 이제 4월 17일, 그리고 하나솔루션 2만 원부터 47,000원까지 갔다가 고점에서 좀 크게 미끄러진 거죠. 하방 잡고 거래 터트리면서 돌릴 때 이제 그때 편입 설정을 좀 잡도록 하고, 그리고 주춤거렸어요. 거래가 이제 굉장히 급감을 하고 주춤거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재차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45,300원이 직전 고점이었는데 그걸 뚫고 지금 46,300원까지 고점 뚫고 10,000원이 더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진입 이렇게 글씨 써 있고, 그리고 5월 8일 날 APL이 상한가 같은 날입니다. 요 날 이제 변동성 확장된 이후에 요때 이제 4만 원대에서부터 접근했던 범위에서 미끄러지고 눌려졌던 부분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 8일 4만 원, 그리고 탈퇴 신호 있었던 이후에 이제 조금 쉬어가고 조정 나오고 그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요 날 이후에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눌려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금 매집 규모가 굉장히 특이해요. 기간이 300만 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이 97만 주인데, 사모펀드나 투시는 조금 단기 성향이라고 한다면 연기금 쪽은 뭐 중장기 성향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요 사모펀드 투신 쪽의 수급이 매우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런 기준에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하나씩 이제 놓고 보면서의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평단 대비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50% 기준 잡잖아요. 17,000원 정도로 기준 잡는다면 5만 원이 이제 1차적인 목표 주가인데, 5만 원 이상으로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5만 원 이상으로 목표 주가는 더 크게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차트 부분 자를 거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방법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의 기준에 윤정도 검색하셔도 돼요.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자, 지금 식사를 가셨나 혹시 우리 계시면은 요거 좀 이제 스트림 방송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이벨바이오, 뭐 하나 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해서 전략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부분들 다 참조하시고, 에이벨바이오 오늘도 이제 매수행을 내긴 했는데 좀 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휘청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전략 부분 다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 눌러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기준에 자 46,200원 다시 또 치고 가요. 46,300원 뚫리면 바로 매수한 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검색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검색기 부분은 이렇게 오늘도 검색기에 떴죠. 오늘도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이쪽 에이벨바이오 검색기 부분도 같이 좀 잘라서 주시고, 최근 거는 제가 검색을 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볼기둥 AI 쪽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신호 나가고 좀 눌려 있고 약밥이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좀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글쎄 오후장에 한번 보죠. 손바뀜이 원체 오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는 터져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투의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 검색기에 떠서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뭐 진입 이후에 3% 등락 정도 범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하죠.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개장 초에는 이제 탈퇴 신호가 좀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눌리고 거래도 둔화되고 이러면서. 근데 재진입 신호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2를 V1000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이제 6%의 기준입니다. 매수 신호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재진입 신호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 V1000에서 진입 이후의 수익률 실리콘2도 좀 잡아주시고, 지금 46,300원 공방이죠. 매수 사인 냅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이제 프로그램 쪽이 10만 주 다시 또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해서 전체 우리 유료 방에 매수세를 내는데, 이 부분이 라이브 방송 지금 VVIP 방 듣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리콘2에 대한 설명을 드려왔고, 지금 장중에도 이 가격에 이렇게 되면 이 가격에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매수세 문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래서 편입하는구나, 수급 기준이 상당히 확장돼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니,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검색기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검색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리콘2에서도 이제 같이 보고 마지막 또 차트까지 같이 자를 텐데요. 저 검색기에서 뜬 종목만 가지고 매매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기준의 설정 범위에 뭐 올 초부터 해서 매매 따라하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상계좌 1억 기준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26,000원. 오늘 고점 넘겨갖고 48,850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서 48,850원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25만원, 요 기준은 40만원 훌쩍 넘겼었죠.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을 설정을 잡고 3만원에서 밀려서 2만원까지 내려오고, 그것을 한 두세 번 했어요. 변동이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차 3만원대 고점 돌파하고 나서의 흐름, 5월 14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지속적인 뭐 수익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약보합이긴 해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의 약보합의 기준이에요.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색기에서 도출되는 흐름에 이러한 추세 매매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실리콘2도 당연히 뭐 일주월봉에서 그런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금 실리콘2의 차트 부분을 좀 잘라놓고 볼 텐데, 지금 이제 저런 검색에서 떠서의 문자 부분은 문자만 받는 경우가 상품이 있고요. 일단 VIP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VVIP 방에 오시면 전체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싶을 때 접속을 하셔서 실리콘2를 왜 편입을 하는지 장중에 좀 설명 듣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 편입을 할 건지도 기준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BNP 파리바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도가 얼마큼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순방향의 매수일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본 기준에서는 4월 그리고 5월 뭐 이런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월 달 기준에서만 좀 당겨서 놓고 보시면 지금 돌파갭이 나온 거예요. 오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이렇게 돌파갭이 나와줬고, 이 돌파갭의 흐름과 함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런 기준도 좀 놓고 보시고, 거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앞전 그 고점 형성했을 때, 직전 고점을 형성했을 때 거래 부분, 원래는 이제 한 500만 주 이상 터져주면 제일 좋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정도. 오버슈팅이 뭐 한 차례 더 나와주면 제일 좋죠. 지금 뭐 아직까지는 한시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선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고, 오늘이 아닌 내일 기준에서도 또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의 기준을 또 잡아주면 되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 저점 다시 찍고 돌릴 때 뭐 1% 정도 돌리면 그 기준에서 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점이 두산에너빌리티 42,150원인데 42,500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일본 기준은 25년 5월 28일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은
뭐 갭에 대한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또 상승 형태 확인형인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립 범위로 해석을 적은 하고요.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갭이 계속 발생됐는데 상승 형태 확인형의 갭이 거래를 수반한 그 갭이 된단 말이에요. 돌파 갭이 된단 말이에요. 상승 형태 확인형의 갭이.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 그래서 의미 있는 기준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갭 상승의 기준에서도 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있어야 되고 바닥 기준 그 거래도 좀 놓고 봐야 되고요. 주봉 기준에서는 치수 범위는 이제 이렇게 1000만 주 단위인데 그 이상 터져야 돼요. 사실은 저 고점 라인까지 13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터트리고 슈팅이 나와야 된다. 매집의 규모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6100만 주짜리인데 300만 주니까 오늘 것까지 하면 5%를 훌쩍 넘기는 수급이 될 겁니다. 훌쩍 넘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들여다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점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봉의 실리콘2의 기준이고요. 월봉으로도 그래서 갭과 매집과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캔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검색기에 매수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죠. 월봉 기준으로도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잡히는데 앞부분에 이제 뭐 수급 범위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쪽에 세일즈가 그렇게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위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54,200원의 사상 최대치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과거의 흐름만큼 이제 거래가 지금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이 정도 거래가 좀 실려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최소 범위 그리고 이제 최소 범위가 아니라 이제 적정 범위 그리고 4천만 주 정도의 월간 단위의 기준에서의 거래량 이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갭은 조금 작아 보이지만 이제 월말이니까 다음 6월의 흐름에서의 갭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는 뭐 굳이 24년도 전체 수급을 한 번 더 볼까요? 근데 굳이 24년도 전체 수급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봐야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급보다 그러면은 소나 모멘텀 차트로 자를게요. 바닥에서 이제 꺾임에서 정배열로 돌려질 수 있는 그 흐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들일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전에 이제 뭐 고점을 뚫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 고점 공방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편입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프로그램 쪽이 지금 10만 주인데요. 뭐 20만 주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범위 잡아서 추가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특히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 기준에 자산 규모가 좀 월등하신 분들은 옮겨 오세요. 옮겨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